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던 노래들 줄거리랑 달리 오늘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뮤지컬이 만들어진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극본은 아더 로렌츠라는 사람이 극본을 썼고요. 레넌드 버스타인, 진짜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뉴욕 필 할모닉의 지휘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고, 그리고 이거를 뮤지컬로 좀 융합한 팀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sondheim, 저희가 앞으로 너무나도 많이 얘기할 분이고 Rest in Peace, 최근에 돌아가셨고요. 제가 배우로 활동할 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신 저의 뮤즈, 그분이 작사를 하셨어요. 작곡은 안 하고 재밌게. 그분이 어릴 때, 그분 살짝 이게 데뷔작까지는 아닌데, 그분이 이제 살짝 이제 뮤지컬계에서 시도하려고 할 때 이걸 작사로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안무로는 제롬 로빈스라는 안무가가 했는데, 이분은 정말 안무계의 거장으로서 이분의 안무가를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금도 현재까지도 칭송받고 계신 안무가입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팀이 정말 거의 어벤져스급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모여가지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만들게 됐는데, 엄청난 팀이 모여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브로드웨이에 올라왔을 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살짝 브로드웨이 컬처의 반환점이 돼요. 그 전에는 막 엄청 막 클래시컬하고 되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 올드 뮤지컬들, 막 오클라호마, 킹 앤 아이, 막 그런 뮤지컬들이, 막 로저스 앤 해머스타인 스타일의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뮤지컬의 씬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살짝 현대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시도를 한 거죠, 이 크리에이티브 팀이. 그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뮤지컬을 만들게 돼요. 57년도에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61년도에 영화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 뮤지컬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인종차별적인 문제인데, 이게 좀 헐리우드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 공연계, 미국 공연계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되게 고쳐줘야 될 문제인데, 마리아 여배우 캐스팅을 백인으로 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캐릭터 설명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히스패닉 이민자인데 백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일단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인종이 맞지가 않고, 그거는 백인 배우를 쓰겠다는 그 프로듀서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되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들어서 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가 조금 더 그런 쪽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61년도 영화가 그때는 많이들 이렇게 했다고들 해요. 근데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한 게 아니라 배우들은 립싱크를 했고, 고스트 싱어라 그래요. 얼굴 없는 배우들이죠. 뒤에서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만큼, 그렇게 할 만큼 엄청난 작품이었고,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열광을 했다. 그래서 61년도 영화가 그렇게 나오고, 최근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여기서 전 되게 좋았던 부분이, 되게 영화의 대부분의 부분을 스페니쉬로 하는 거예요. 정말 영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관객들이, 스페니쉬를 모르는 관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와 컬처를 존중해야 된다는 스필버그 감독의 입장에 저는 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언어는 이해 못해도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언어도 중요하지만 연출이나 어떻게 보여지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관객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 오히려 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언어로 쓴 뮤지컬이 또 나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사용되고 한국어가 쓰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객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살짝 지금 케이팝이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지만 되게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웨이 리바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57년도에 이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려갔고. 근데 이게 살짝, 이게 뭐 노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영화가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기도 전에 이 브로드웨이에서 리바이벌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리바이벌이 뭐냐, 예전에 브로드웨이에 한 번이라도 올라갔던 공연을 다시 브로드웨이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이거를 더 잘 설명해 주실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 리바이벌 작품이 2019년도 말에 올라갔는데, 2019년도 말부터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인가? 코로나 때 브로드웨이가 다크로 가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어쨌든 저도 되게 재밌게 브로드웨이에서 본 작품인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57년 배경으로 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번 브로드웨이 작품은 스토리나 인물 상황이나 설정들은 다 똑같은데 2019년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냥 옷이나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춤도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춤도 정말 컨템포러리 댄스로 그 제롬 러빈스의 춤을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면서 다시 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몸 부서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춤이 그 정도로 빡셌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캐스팅이 2년 반 걸렸다 그래요. 그 팀을 캐스팅하는데 그 배우들 사이에서 브로드웨이 데뷔가 반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브로드웨이 데뷔를 한다는 거는 일단 어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막 올라오니까 그만큼 어린 댄서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린 댄서들이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춤을 추니까, 왜냐면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춤추는 거 이렇게 몸 사리시는 분들도 있고 관절이 이제 좀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브로드웨이 데뷔가 많다는 거는, 아, 정말 춤이 과격했구나, 정말 춤이 힘들었구나,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연출은 이보 반 호프라는 사람이 연출을 했는데, 이 사람 연출이 되게 신기한 게요, 카메라를 썼어요. 사실 저 같은 이제 무대 위에 쓰는 사람들은 막 무대 위에서 쓰고 죽겠다 이 마인드로 좀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카메라 앞에 쓰는 게 좀 어색해요. 지금도 좀 어색한데, 이 사람이 카메라로 클로즈업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무대 뒤에 이렇게 스크린에 배우들의 감정선이 얼굴로 디테일해서 보여지는 그런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인티밋한 씬들 안에서도 막, 사실 그 브로드웨이 극장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있으면 이 배우들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여요. 진짜. 그래서 망원경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워낙 인티밋한 씬들이다 보니까 이 연출이, 이보 바노프 연출가가 카메라로 클로즈업,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걸 카메라 라이브로 클로즈업을 해서 뒤에서 크게 볼 수 있게, 그런 새로운 연출을 시도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브로드웨이가 조금 더 현대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겠죠. 뭐 무대에서 카메라를 쓴다는 게, 카메라도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없었고. 네. 이렇게 좋은 작품이 빨리 내려가게 됐는데 사실 저도 되게 아쉬워요. 근데 이제 조금 이 작품이 논란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버전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프로듀스한 분이 스캇 루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캇 루딘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프로듀서예요. 브로드웨이에서는 진짜 거물급 프로듀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말에 엄청난 지위와 힘과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막 영화 쪽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좀 권력 남용을 좀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20년 30년 가까이 막 이렇게 쌓여오다가 이때 터진 거예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내려간 게, 그 사이에 스캇 루딘이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남을 좀 괴롭히고 불리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안 좋은 영향력을 공연에 많이 미치고 계시는 거라는 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되게 한 공연에 프로듀서가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렇게
떠드는 입이 많으면 이쪽에서도 되게 좀 관객들도 보러 안 오고 막 진짜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또 논란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중 배우 중 한 명이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좀 성추행 사건으로 그러니까 전에 활동했던 그룹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또 캐스팅을 해버린 거예요 이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추행범을 브로드웨이 공연에 올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공연장 앞에서 시위가 막 일어났었어요. 막 이 공연 내려야 된다. 그럼에도 꿋꿋이 이제 하다가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좀 힘드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공연 접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공연을 본 사람으로서는 공연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자꾸 자주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러한 뉴스들이 이 미국에서는 되게 뭐 그리고 저희들은 워낙 이 뉴욕에 사는 이 공연 쪽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 예민한데 한국에는 이런 뉴스들이 막 잘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커버를 안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